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농민들의 경영 회생을 돕는 농지 매입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100여 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 속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2차 컷오프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수 경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외국 자본 유치 등 사업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조명한 영화 귀하기 인기를 끌면서 지역에서도 상영관이 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가 가동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한수원이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김민정 기자,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가 정지된 건 2시간쯤 전인 오늘 새벽 5시 16분입니다. 터빈 건물에 있는 복수기의 진공 상태가 낮아 자동으로 원자로 운전이 중단된 겁니다. 복수기는 터빈에 돌린 증기를 물로 바꿔주는 원전 장비입니다. 한수원 측은 현재 발전소의 정비 관계자들을 전원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운전 정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구 시점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의 발전 용량은 95만 킬로와트로 지난해 5월 정기검사인 계획 예방정기를 마치고 원원위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9달째 가동 중이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86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해 올해 30년이 된 원전으로 원자로 6기 중 가장 오래됐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의 설계 수명은 2025년으로 1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생긴 빚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땅을 팔아야 할 처지의 농민들을 위해 생긴 농지 매입 제도가 있습니다. 땅을 팔아 농어촌공사에 팔아 부채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정이 좋아지면 그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4억 원이 넘는 빚만 쌓인 이 농민. 쌓여만 가는 빚과 이자 때문에 땅을 처분할까 고민이 많았지만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한시름 덜었습니다. 7,000평의 땅을 농어촌공사에 팔면서 생긴 돈으로 빚을 갚았는데도 본인의 논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빚도 갚고 내가 또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좀 여유가 있으면 다시 이 농토를 다시 사들일 수가 있잖아요. 조경식물을 키우는 이 농민도 3년 전 농가부채로 고생을 하다 농지 매입 사업 혜택을 받고 지금은 어느 정도 경영이 정상화됐습니다. 더 좋은 점은 7년 뒤에는 팔았던 자신의 땅을 다시 사들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땅값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3% 이상은 더 이상 안 받도록 법적으로 제동장치를 해놔서 농가부채나 자연재해로 어려워진 농민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은 농민이 자신의 땅을 팔더라도 임대 형식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농어촌공사로부터 본인의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해당 토지는 7년에서 10년 사이에 사들이면 됩니다. 또 그전에는 땅을 다시 구매하려면 전부를 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땅 일부만 사들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매도했던 여러 필지 전부를 매입해 가시는 게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서 5필지라 하면 그중에 3필지. 농어촌공사 측은 한 해 평균 광주 전남에서 100여 농가가 혜택을 받는 만큼 조건을 잘 살피면 어려운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전남의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야당끼리의 혁신 경쟁이 뜨거운 만큼 물갈이 공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답답합니다. 사실상 공천 배제 사실을 통보받고 필리버스터에 나서야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의원.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당시 여당의 날치기를 막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일을 회고하던 중에 흘린 눈물이었지만 때가 때였던 터라 복잡 미묘하게 비춰졌습니다. 탈당의 광풍 속에서 외로이 당을 지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강 의원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틀째 침묵을 지켰습니다. 1차 컷오프와 전략공천으로 현역들의 눈물을 뺀 더민주는
다음 주 2차 컷오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차 컷오프 대상에 포함된 탈당파들의 명단도 공개하겠다던 더민주는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국민의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고 빠지기 시기에 낙인 찍기에 상처받고 물갈이 경쟁에서도 한 발 늦은 국민의당은 마음이 바빠지게 됐습니다. 뒤늦게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한 국민의당의 천정배 공동대표는 더민주보다 더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폭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정치 신인들도 이제 국민의당이 응답할 차례라며 현역 물갈이를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현직의 맞대결과 4년 만의 재대결 등으로 관심을 끄는 선거구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과 부글 선거구에 누가 출마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맞대결이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용섭 전 의원이 김중구 예비후보와 공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현역인 권은희 의원이 최선우 광산미래경제포럼 고문과 후보 자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서는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절반씩 나눴던 전현직 국회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에서는 호남 최연소인 문정은 예비후보가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용빈, 이만필, 허문수 3명이 공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삼선의 김동철 의원과 윤봉근 전 시의회 의장, 김경록 대변인, 이상경 전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더민주에서는 영입 인사인 이용빈 예비후보의 전략 공천설이, 국민의당에서는 현역 교체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정의당에서는 나경채 공동대표가 출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을 선거구는 예선 전 재대결이 예고돼 있습니다. 4년 전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임내연 의원과 최경환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국민의당 후보 자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삼승, 이남재, 이영석 3명의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기업인 이인호 씨가 출사표를 던졌고 무소속의 노남수 예비후보도 출마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 경도가 정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사업 대상지에서 결국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외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등 사업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과 쇼핑몰, 외국인 카지노 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대상지로 인천 영종도 한 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복합리조트 선정을 위해 막판까지 다른 후보지와 경합을 벌였던 여수 경도는 결국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1차 심사를 통과할 때만 해도 최종 선정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호남 지역에 외국인 카지노가 한 곳도 없는 점을 들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도가 유치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경도에 사업 제안서를 낸 AOL 컨소시엄이 정부의 사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게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5천만 달러를 미리 내고 외자 투자 5억 달러 대출 확약서 조건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복합리조트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카지노 없는 리조트 개발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활동은 계속 벌여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높은 경제적 효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됐던 복합 리조트 사업. 지역 관광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던 경도 복합 리조트 사업이 외자 유치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자초되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의 하나로 꼽히는 유보금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광주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당수 하도급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하고 있어 직권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보금은 하도급 공사가 끝났는데도 원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5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인까지 저지르고 빼앗은 돈은 이 모두 26,000원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철물점 안에서 남녀 2명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흉기를 이용해 돈을 빼앗으려는 남성은 업주들이 저항하자 달아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달라고 저 구석으로 데리고 갔죠. 데리고 저 CCTV 없는 저 구석으로 데리고 가갖고 여기서 이렇게 꺼내갖고 칼을요? 돈 내놔라고. 이제 그냥 칼을 그냥 이렇게 잡아버렸어요. 이에 앞서 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을 찾아와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두 차례의 강도 행각 이후 범행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의 한 여인 숙으로 이동한 한 씨는 업주 71살 전모 씨에게 돈을 빼앗으려다 전 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씨는 18,000원을 빼앗았습니다. 강도 범행을 하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살인까지 한 후 도피할 마음을 먹고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재차 범행을 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구입한 후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한 씨는 직업 훈련원 기숙사에서 살면서 한 달 30만 원의 보조금으로 생활했지만 술값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술값 마련을 위해 5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연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빼앗은 돈이 모두 26,000원에 불과하자 추가 범행을 위해 화순으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월세도 한 5, 60만 원 밀리게 되고 난방 시설도 안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술, 알코올 의존증,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절도와 폭행 등 전과 32범인 한 씨는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